제 나이 올해 63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은 저를 보고 주책 없는 늙은이라 나이값도 못하는 여자라 손가락질 하겠지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 스스로도 제게 묻고 있으니까요. 정말 괜찮은 거냐고,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10년 동안 그저 잊혀진 채로 살아온 몸이 결국 무엇을 갈망하게 되는지를. 아니, 몸이라는 표현은 너무 동물적인가요? 그렇다면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에게조차 여자이기를 거부당한 한 사람이 무엇을 그토록 뜨겁게 원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변명이자 고백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부부 사이의 정을 나누지 않은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더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꺼져가는 불씨를 알아채지 못한 사이 우리 부부의 방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거절이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흐르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조용히 남편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 나이에 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감싸 안으려 했을 때 그는 제 손을 뿌리치진 않았지만 몸을 살짝 비틀며 말했습니다. 피곤해. 어서 자. 공중에 덩그러니 남겨진 제 손이 그날따라 참으로 부끄럽고 비참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그저 늙고 귀찮은 짐이 되어버린 기분.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1년이 쌓여갔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남편과 저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이가 아니라 각자의 방에서 잠드는 룸메이트가 되어 있었죠. 그렇게 10년, 아무도 찾지 않는 방처럼 제 몸은 여자라는 사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서서히 멀어져 가더군요. 남편의 거절이 반복될수록 저는 단순히 육체적인 외로움을 넘어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넥타이를 매주는 제 모습.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식탁을 보고 정갈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볼 뿐 그것을 준비한 나라는 사람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곱다는 소리 좀 들었던 얼굴에 자리 잡은 깊은 주름들, 탄력을 잃고 생기 없이 처진 피부, 그 모습이 낯설다 못해 밉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외면하는 이 몸뚱이를 나조차도 사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잠결에 뒤척이다 남편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더군요. 웃음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보는 것이 무엇이든 적어도 그것은 저보다 더 흥미롭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아내도 여자도 아닌 그저 익숙한 가구처럼 소리 없이 낡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먼지처럼 쌓여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던 텔레비전 화면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탱고였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붙어 격정적인 음악에 몸을 맡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바람난 늙은이처럼 보일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움직이고 싶다. 그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습니다.
굳어버린 내 몸이 음악에 맞춰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사교 댄스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저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 둘러댔죠. 그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 무관심이 제게는 오히려 자유를 준 셈이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뻣뻣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고 낯선 사람의 손을 잡는 것조차 머뭇거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텝을 하나둘 배우고 음악에 몸을 맡기는 법을 익히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쾌한 지르박에 맞춰 발을 구를 때면 잊고 있던 소녀 시절의 설렘이 살아났습니다. 우아한 왈츠의 리듬에 몸을 실을 때면 제 자신이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기도 했죠. 그곳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몸에 아주 조금씩 다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낡고 잊혀졌던 몸이 비로소 살아있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건 춤을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춤을 추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일 때는 몸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늘 제 걸음의 속도를 맞춰주었습니다. 제가 스텝이 엉켜 주춤거리면 그는 말없이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며 다음 동작으로 이끌어 주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춤을 춰온 사람처럼 우리의 몸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이 가장 힘들다는 그의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각자의 고독을 짐작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 아픔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금은 화사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감정일까? 아니, 이건 그저 외로운 사람들끼리의 작은 동질감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춤을 추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저는 잊혀진 늙은이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날따라 우리는 탱고를 추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파트너와 더 깊이 교감하며 서로의 숨소리까지 느껴보라고 했죠. 그의 품에 안겨 스텝을 밟는 순간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그의 리드에 따라 몸을 돌리고 멈추고 다시 나아가는 그 모든 동작 속에서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들이 춤사위 하나하나에 실려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고 제 허리를 감싼 그의 손길은 단단했습니다. 제 볼을 스치는 그의 숨결에서는 희미하게 땀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천이었습니다. 음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저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제 얼굴이 그의 어깨에 파묻혔죠.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제 코끝을 스치는 아주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있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다. 파스 냄새였습니다. 순간 뜨겁게 타오르던 제 모든 감각이 현실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 그렇지. 이 남자도 나도. 젊음의 열정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지. 쑤시는 어깨와 아픈 허리를 파스 한 장에 의지한 채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몸부림치는 늙은이일 뿐이지.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또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요.
화려한 탱고 음악 속 서로의 땀과 파스 냄새를 맡으며 위태롭게 서 있는 두 개의 늙은 그림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파스 냄새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적인 냄새가 제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꾸며진 환상이 아니라 아픔과 고독이라는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동질감. 음악이 끝나고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열정과 함께 저와 같은 서글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 약속이라도 한 듯 밖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우리는 잠시 처마 밑에 서서 멍하니 빗줄기만 바라보았죠. 금방 그칠 것 같진 않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입을 열면 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쏴 하고 쏟아지는 빗소리가 마치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대신 소리쳐주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빗물이 튀어 제 팔에 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떨었죠. 그 순간 그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따뜻한 천이 옷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추우신가 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더욱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몸은 정직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침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질 때쯤 그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지만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춤을 출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등을 타고 올라와 얼어붙었던 온몸의 혈관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춤도 음악도 필요 없었습니다. 빗소리와 서로의 떨리는 숨결과 맞잡은 손의 온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세상의 모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비만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위험하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지난 10년간 굶주렸던 제 몸과 마음은 이미 그의 손에 이끌려 빗속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낡은 복도를 지나 방문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마저 멀어진 그 정막 속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욕망이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마 두려움과 체념과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굶주렸던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그가 먼저 제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 하나에 제가 지난 10년간 쌓아왔던 모든 벽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인지 안도감의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들을 저는 감히 사랑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엔 너무나 절박했고 욕망이라기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잊혀졌던 제 몸이 터뜨리는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나 아직 여기 살아있다고, 나도 여자라고, 나도 온기를 느끼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천에 떨고 누군가의 숨결에 뜨거워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미치도록 반가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기분, 죽어있던 몸에 다시 피가 도는 기분.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상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죄악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창문 너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른 숨소리에 저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웠던 열기는 간밤의 꿈처럼 아득했고 차가운 새벽 공기와 함께 무거운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걸까? 남편의 얼굴, 자식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60이 넘어 인생의 황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제 몸은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뿐했습니다. 오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정말 몇 년 만에 깊은 잠을 잔 것 같았죠. 피부에선 희미하게 생기마저 도는 듯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다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서 안식을 얻다니.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건 하룻밤의 실수여야만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가 깨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정말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고리를 잡았을 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도망치듯 떠나버리면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순간은 그저 추악한 하룻밤의 불장난으로만 남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해. 끝을 맺더라도 얼굴을 보고 마무리해야 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어제 비를 피했던 문화센터 앞 찻집에서 잠시만 보자고. 그렇게 저는 제 죄를 마주하기 위해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건 저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수십 번도 더 연습했습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다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잠시 후 그가 굳은 얼굴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저처럼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찻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어젯밤 일은 죄송합니다. 그가 제 말을 끊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에 오히려 제가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닌데 외로움에 못 이겨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한 제 잘못이 더 큰데.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이제 그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은 그냥 없었던 일로. 제 말이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 이야기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내, 먼저 간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이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척했을 뿐이죠. 아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땐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런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주지 못하는 행복을 다른 누군가가 주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한 여자로서 얼마나 목마르게 했을지를요. 그래서 어젯밤 당신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당신까지 저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지는 말자고.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젯밤 일,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제 가슴을 쿵쿵 두드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위로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여자이고 싶으셨습니까? 어젯밤 당신 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고 싶다는 몸부림이었어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죄책감을 부수고 그 자리에 따뜻한 이해를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제 어깨를 그는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러니 이 밤을 아름다운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그가 제 손을 가만히 감싸 쥐며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젯밤 당신이 되찾은 그 생기, 그 뜨거움을 가지고 앞으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춤도 더 열심히 추시고 더 많이 웃으세요. 잊혀진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으로요. 이건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선물, 그 한 단어가 제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추악한 죄악이라 여겼던 하룻밤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의 깊은 이해와 배려 앞에서 제 죄책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요.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 겨우 뱉어낸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놓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채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의 풍경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마시다만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밉고 초라해 보였던 거울 속의 늙은 여인. 그런데 오늘은 그 여인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이 마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기 없이 푸석하던 입술 끝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비밀을 간직한, 그래서 더 단단해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저 남자도 나처럼 외로웠겠구나 하는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다른 방식으로 견뎌왔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를 미워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과 한 집에 살고 여전히 춤을 춥니다. 그 남자와는 그날 이후로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그 일은 제 인생의 서랍 한편에 고이 넣어둔 저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가슴이 시리고 외로운 날이면 저는 그 서랍을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러면 파스 냄새와 함께 섞여오던 탱고의 열정이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잊혀진 몸 하나쯤은 있는 게 아닐까요? 그건 뜨거웠던 열정일 수도 있고 미처 펼치지 못했던 꿈일 수도 있겠지요. 혹은 그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기고 싶었던 순수한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당신의 강릉은 어디인가요? 꽁꽁 얼어붙었던 당신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할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솔직한 고백이 어쩌면 저처럼 어딘가에서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 황혼실화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과 닮아 있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